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원불교 교사 읽기 그리고 그 작은 제목이 신용정법상 개미열반상 이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대종사님의 그 익산에 여기 지금 현재 익산 총부를 건설하시고 이 역사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정산종사님이 종법사를 계승합니다. 그 종법사 계승을 할 때 뭐 어찌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찬성을 하겠습니까? 거기도 반대하신 분이 계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나온 얘기 중 하나 나온 것이 그 정산종사님을 대종사님께서 법상을 이렇게 차려서 법을 설하게 했지 않냐. 작은 법상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졌으면 좋았는데 뭐 그런 여러 이유를 대고 정산종사를 이렇게 추대, 선거가 아니에요. 추대예요. 우리도 현재 선거를 해도 형식은 추대예요. 형식은 추대지만 선거 과정을 거쳐서 추대 형식을 밟죠. 그러나 그때는 뭐 석행해라 바로 추대해서 종법사가 되는데 정산종사님 제가 심정이 돼봐요. 입장을 한번 우리가 정산종사님이 돼보자고요. 아니 돼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불교정전을 대종사님께서 차선책으로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정산종사님께서 뻔히 다 아세요. 그 어쩌실 거예요? 그 해야 될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깨에 지고 종법사직을 지금 간단 말입니다. 정산종사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역할을 한다면 정말 그 책임감이 무거웠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지금 원불교 교사의 길 끝내지만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가 되셔서의 역사는 그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정산종사님이 교단을 이끌어갔던 그 역사도 언젠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정산종사님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제1대 상업봉찬 그러니까 36년이 지났잖아요. 1대가 36년이잖아요. 12년씩 해서 36년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럼 37년도에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그 6.25가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그 이후란 말이에요. 이게 형편없죠. 그러니까 한 1년을 뒤로 미뤄서 1938년에 이때가 1938년이 원기 38년 그러니까 1938년이 아니라 원기 38 말 잘못했어요. 원기 38년인 그것이 1953년이에요. 이게 6.25 전쟁이 1950년이 벌어지니까 전쟁통이잖아요. 쭉 기간이. 이게 전쟁이 거의 이제 수습될 때 기간을 미루어서 제1대 상업봉찬을 해요. 정산종사는 이때 무슨 생각을 어떤 이 짐을 갖고 계셨을까? 대종사님 뺏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대종사님 뜻을 내가 그럴 때 이때 1934년 그러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1년 전 1949년 4월 25일 날 총북 군내인 지금 여기를 총북 지금 이제 영모전 있는 그 송대를
소나무 있죠? 여기를 영모원이라고 했는데 영모원 성림 안에 대종사 성탑을 본 거네요. 그때 6.25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에 이것도 여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없는 살림에 한 거예요, 이걸. 그 뒤에 어쨌든 하여간 제1대 상업봉천대회를 1938년 6.25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서 정리될 무렵인 1953년에 상업봉천대회 했는데 이때 정산윤 사모님은 정말 대종사님을 규정 짓는 일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내가 안 하면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했죠. 조사라고 현재 있는 입장을 주세불로 올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게 뭐냐?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입니다. 대종사님 일단 성탑을 세우시고 성탑을 1949년 그러니까 원기 34년에 세우시고 4년이 지난 1938년에 성비를 봉건하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봉건을 하고 제막식은 그해 6월 1일 날 해요. 6월 1일. 이때 이제 우리가 현재 뭡니까? 6.1 대제 지내고 명절 대제 지내잖아요. 이 제도를 그때 시행한 거예요. 그때 시행. 그때.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전서 1117쪽에 보면 밑에만큼에 제가 읽어볼게요. 원기 38년 6월 1일 교단은 일제히 하향을 거행하기로써 하향이 지금으로 말하면 6.1 대제예요. 새 회상은 새 대향 예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날 오후 영모원에 봉건한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를 제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막 이제 옛날에 이제 세운 것은 세운 거고 이제 뭔가 행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천으로 싹 이게 덮어놓고 이제 요즘은 커팅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막같이 이렇게 샥 제막이 더 좋은 것 같아. 멋있어. 옛날에는 뭔가 현판도 가렸어요. 그랬죠? 가려가지고 딱 해갖고 싹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앞에다 줄 쳐놓고 커팅식으로 잘 이게 바뀌었어요, 문화가. 제막이 더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자, 그럼 여기 뒤에 한번 봅시다. 정산종법사 지으신 비문은 이 비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총부 가면 그 대종사 성비를 가서 꼭 거기를 봐요. 저는 그 역사 전후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 소태산 대종사 성비를 딱 세운 전후가 중요하다. 여기서 정산종사님이 이 비문이 역사 잘 알잖아요. 처음에 다른 분께 직해해요. 유허일 유사님 그 다음에 호사님 이분들의 그것이 다 남아 있어요. 엄청 좋아요, 글이. 단 하나,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구주다. 이거 하나 없어서 정산종사님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읽어내야 돼. 그리고 듣기로는 이 비문을 짓고 나서 교정을 보실 때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았대. 인지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암으로 지금 알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프시다는 걸 당신이 인지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 당신의 건강하고 바꾸셨는지도 몰라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더 우리가 그잖아요. 뭔가 하면 강화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전서 1117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정산종사 비문은 지으신 비문은 세회상이 세시대의 주세회상임과 대종사께서 세시대의 주세성자임을 처음으로 금석에 각하여 천하에 고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대목 이 교사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공인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정산종사님.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그것을 제자리에다가 세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끝절에 쭉 나오죠. 대종사는 일찍이 광겁, 종성, 쭉 나오죠. 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대강열애가 어떤 분이었고, 여기 읽어줘요. 제가. 딱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대강열애인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 이걸 딱 펴시고, 아니면 청보에 가시면 거기를 비문을 읽어주면 돼요. 요렇게 하시는 분이 대강열애이세요. 그런 게, 이게, 대종사님. 자, 그리고 여기 끝털이 뭐라고 하면 대종사님이 나오죠. 백억화신의 열애시요, 집군성이 대성이시라.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 앞에, 한번 봅시다. 기연편. 자, 765쪽 기연편 펴보세요. 기연편 이거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기 38년 4월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를 영모원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4월 27일 거기 본건한 거죠. 교사는 27일로 돼 있어요. 4월 27일. 그리고 6월 1일 날 제막식을 하고, 원기 38년, 여기 보면은, 여기는 4월로만 돼 있죠. 4월. 근데 굳이 정확히 하면 27일 정도 쓰는 게 맞을 거예요. 27일 성업봉찬대회. 이튿날이죠. 이튿날. 원각성전 소태단 대종사 비를 영모원에 세우시며 비의 새기기를 정산종사님이 쓰신 거죠.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쭉 넘어가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는 곧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원이다. 이 내용이 뭐예요? 개교동기 내용이에요. 개교동기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책임을 지시고 대종사님 오신 분이다. 그걸 위해서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세회상을 열어서 제도 사업을 했다. 이게 정산종사님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새시대의 구주, 여기 구주 나오죠. 그래서 총부를 가시면 성비를 놓고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주를 찾아야 돼요. 앞부분에 나와요. 총부 쓰려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가가지고 구주를 찾아야 돼. 정산종사님 이거 딱 하고 발 뻗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나마 큰 그 하나. 그래서 제가 대종사의 열반은 바로 정산종사님의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산종사님이 쓰신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소태산 대종사 관이에요.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정신의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기원이다.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 이거 따로 시간을 마련해 갖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또 여기서 딱 끝내버리기는 그렇죠. 그래서 충구순례를 하면 나는 좀 아쉬워요. 대종사님 성탑, 정산성전 성탑, 대산 성탑에서 그 신상을 바치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아쉬운 건 그 신성이 대종사님 성비에 딱 들어서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뜻이지. 그리고 이게 세회상 대종사님께서 포부를 여신 익산총부의 회상을 공개했던 뜻이구나. 이렇게 봐야 맞다고 봅니다. 정산종사님 성탑에 가도 뒤에 보면은 개벽개성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물질이 세상을 잃고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이 고해의 날로 증심하였나니 할 때 이게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않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그러한 그 정신 개벽을 이어받은 성자인 거예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총부의 이 정산종사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시면서 정산종사님께서 원불교 1006쪽 펴보세요. 1106쪽. 자, 정산종사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전급사를 딱 받으셨는데 해방 이후에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 과정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원불교라고 이름을 전에 불법연구회했잖아요. 제가 불법연구회를 불법연구회인데 왜 니네는 불교하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풀어줍니다. 불법연구회는요 약자예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불법을 주체 삼아서 불법을 연구해서 잘 그걸 통합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상이에요. 그걸 줄이면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그래서 불법 연구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불법 연구회라는 게 불법을 연원 삼고 또는 다른 말로 불법을 주체해서 그 불법을 연구해서 잘 통합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안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름을 원불교라고 교명을 바꾸셨는데 여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종사는 원은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제니라. 모든 교법이 원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으며 이게 원은 이제 진리죠. 불은 곧 깨닫는다는 말이요 마음이라는 뜻이니 그렇게 불을 제도적인 불로 보질 않은 거예요. 이게 원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비니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과 불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교명의 뜻을 설명하셨다. 이 원불교라서 원, 불, 이 뜻을 가지고 한 것이 대종사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서 잘 설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정산종사님의 이 원불교라는 이름의 선포, 또 그 원각성조 소태산 대종사 비에 밝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불교 정전이나 이런 것으로서 당신이 포부 경륜을 전부 표현하지 못했던 이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만큼 찍어준 거죠. 그것을 정산종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소태산 대종사가 가시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 끌고 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총불 가면은 순례에는 대종사님 성탑도 있고 성비도 있고 정산종사님 성탑도 있고 뒤에 또 정산종사님 그 성비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읽어서 대종사님이 신용정법상 했던 뜻, 또 계미열반상의 뜻을 왜곡하면 안 된다. 제가 어떤 사람은 제가 왜곡시켰다고 또 말을 해요. 서로 여러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게 대종사님 뜻이 아니었는 거. 신용정법상에서 동화선,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끝없이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승할 것인지. 또 여기 그 계미열반상을 통해서 이 개송, 일원상 개송, 그 다음에 교리도 또 정전으로 이 과정에 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대종사님의 그 뜻을 익산총구를 순례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로써 원불교 교사 읽기, 그러니까 신용정법상 계미열반상 편을 마치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또 잡아가지고 이 책에 그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공간에서 대종사님 법설이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그거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자, 오늘로써 원불교 교사 읽기 신용정법상 계미열반상 파트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대종사님의 뜻을 익산총구의 순례를 통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